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상호, 단체 및 에피소드 등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밀양에 사는 48세 민정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 어렸을 적에 경상남도 함양이 아버지 고향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자주 내려가서 놀았던 적이 있으셨대요. 거의 30여 년 전 사건이라고 하네요. 어릴 적 기억이라 가물가물했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 아저씨들 동반 자살 사건에 귀신이 씌였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시골 마을은 다른 시골 마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마을이었대요. 약 10가구 남짓 모여 사는 동네라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집도 다른 집들처럼 평범한 농촌집이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보신탕용으로 사용되는 커다란 도사견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연자 분의 형제들은 시골에 놀러 가면 그 집에 가서 개들을 한 번씩 보고 과자도 던져주곤 했대요. 그 집에는 60대 노부부와 노총각 큰아들, 그리고 여동생이 살았는데요. 여동생은 도시에 취업해서 결혼을 하고 대구에 살고 있었고 아주 어린 남매도 낳았다고 합니다. 노총각 아저씨는 노부부와 함께 살다가 정말 기적처럼 아가씨를 만나서 늦장가를 가게 되었대요. 그날은 늦장가를 가게 된 노총각 아저씨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와서 집에 인사드리는 날이었답니다. 백년 손님을 맞이한다고 아침부터 떠들썩했는데요. 오후 4시쯤 되자 노총각 아저씨는 새색시가 된 아가씨와 함께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대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고 해요. 잘 왔다며 이리 오라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고 하면서 짐을 들고 새색시의 손을 잡아 이끌었대요. 할아버지는 경상도 사람답게 무뚝뚝하게 왔냐며 자기가 특별식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내심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동생 내외도 애들을 데리고 와 있었는데요. 형님한테 뭐 좋은 소식 없냐며 실없이 웃었대요. 노총각 아저씨는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박서방까지 왔다며 남사스럽다고 얼굴을 붉혔답니다. 여동생이 언니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새색시도 얼굴을 붉혔다고 하네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반적인 시집 같지 않고 비교적 평온하고 무난했대요. 오히려 노총각을 구제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과분할 정도로 아가씨를 대했답니다. 마당 평상에 앉은 가족들은 오골계 백숙에 삼겹살까지 구워 먹으며 새롭게 부부가 된 사람들을 환영했고요.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상을 물릴 때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대요. 할아버지가 노총각이랑 박서방을 불렀답니다. 이리 와 보라고요. 할머니가 또 담배 피우러 가냐며 불 안 나게 잘 끄라고, 이제 애 아빠가 될 사람이 담배 안 끊냐며 잔소리를 시작했대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상훈 아저씨와 박서방은 눈치를 보며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답니다. 집 뒤엔 작은 뒤뜰이 있고 도사견을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요. 그 축사 너머에는 야외에 아궁이와 가마솥이 보였대요. 그 가마솥은 주인 할아버지가 키우던 닭을 삶아 먹거나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고란이나 개를 가져와 샀는 용도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을 도사견들의 먹이로 주었고요. 할아버지를 따라간 노총각은 들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무에 걸터 앉았대요. 박서방과 할아버지가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답니다. 노총각이 이게 뭐냐고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하네요. 남자가 자고로 아랫도리가 든든해지려면 개를 한 마리 정도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 말에 김치통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박서방이 인상을 썼답니다. 그 집에선 자주 보신탕을 해먹었는데 박서방은 보신탕을 싫어했대요. 이미 국물을 한 숟갈 뜬 노총각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맞다며 자기가 산에서 영지랑 능이랑 버섯 종류는 다 따고 별별 약초도 다 넣었다고 박서방도 앉으라고 했대요. 박서방이 예 하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도사견 축사 뒤편에서 또다시 술판이 벌어졌는데요. 노총각과 할아버지는 해벌쭉 웃으며 고기를 뜯고 술을 기울이며 마시고 있는 와중에 보신탕을 먹지 않는 박서방은 먹는 신용만 하며 애꿎은 김치만 뜯었대요. 애초에 소주 2병만 들고 온 게 문제였답니다. 남자 장정 3명이 붙고 마시다 보니 금방 동이 나고 말았는데요. 안 그래도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박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기가 가서 술하고 김치 더 가지고 오겠다고. 장인어른은 형님하고 얘기 좀 더 나누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갔다 오라고, 그리고 소주 많이 갖고 오라고, 오늘은 좀 먹어야겠다고 했대요. 박서방이 예 하고 갔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주황색 가로등 불빛밖에 남지 않아 주변은 많이 어두워졌다고 하네요.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니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와 새색시가 보였대요. 박서방이 소주 가지고 가려 한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만 작작 먹으라고, 다 오라고 하라고 했대요. 자기가 어젯밤 꿈이 하도 뒤숭숭해서 마음이 안 좋다고, 그리고 그 집 마당에 키우던 백구 잡은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답니다.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백구요? 하고 물었죠. 할머니가 그렇다며 백구라고 새끼 때부터 마당에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아들 장가 갔다고 보신해준다고 잡았다고요. 자기가 장에 갔다 오니까 벌써 잡았다고, 더 끔찍한 일이 있다고 말하다가 말을 하던 할머니는 옆에 서 있던 새색시를 의식한 듯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을 끝냈대요. 정신 보라며 며느리 앞에 놓고 시어머니가 못하는 말이 없다며 들어가자고 했답니다. 박서방은 그 뒷말이 듣고 싶었지만 일단은 소주를 챙겨 들고 다시 나섰대요. 박서방이 도사견 축사 뒤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할아버지와 노총각의 모습이 좀 이상했대요. 둘 다 서서 과장된 행동을 하며 웃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이 자기 빼놓고 뭐 좋은 얘기하고 있었냐며 자기도 알려달라고 했대요. 박서방이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앉아 할아버지가 소주잔으로 쓰던 종이컵을 내밀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자, 너도 막걸리 한 잔 먹으라고. 술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대요. 박서방이 막걸리요? 하고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막걸리를 마시면 숙취가 심하다고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박서방이 받은 종이컵에는 하얀 액체가 가득 담겼는데 절대 마실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났답니다. 박서방이 이게 뭐냐고 물었대요. 그리고 박서방의 눈엔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농약병이 보였답니다. 그때까지 박서방은 그 두 사람이 자신에게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대요. 막걸리가 너무 오래돼서 썩었나 보다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잔을 부딪힌 두 사람은 그 농약을 원샷했답니다. 박서방이 당황해서 장인어른, 그건 농약이라고, 어서 뱉으라고, 안 된다고 외쳤대요. 그 두 사람을 말리던 박서방은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을 뒹굴거리던 두 사람은 개처럼 짖고 울부짖기 시작했다는데 괴이한 광경에 박서방은 두려움의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개처럼 짖는 소리를 냈대요. 박서방이 장인어른, 형님을 부르며 당황했고요. 네 발로 기고 짖던 두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답니다. 할아버지가 박서방에게 자네는 왜 술을 안 마시냐고, 무시하냐고, 어서 마시라고 했대요. 노총각도 그렇다며 자기가 자네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어서 마시라고, 이놈의 집구석 대를 끊어버릴 거라며 어서 마시라고 했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으로는 거품을 뿜으며 두 사람이 박서방에게 달려들었대요.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달아났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쓰러지더니 배와 목을 마구 긁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박서방은 그대로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가족들과 다시 갔을 때는 두 사람 모두 피를 뿜으며 몸을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죽은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대요. 나중에 나온 경찰의 발표는 독거섯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농약을 마셨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할머니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달랐다고 해요.
그 집에 도사견 말고도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요. 새끼 때부터 집을 지키라고 키우던 백구였답니다. 영리해서 말도 잘 알아듣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백구도 어차피 짐승이라고 하며 무시했었대요. 그래도 백구는 할아버지도 주인이라고 잘 따라다니고 애교도 부렸답니다. 그날은 노총각 아들이 신혼여행에 다녀오는 날이라 할머니는 장에 가서 이것저것 잔뜩 사왔는데요.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와 아들, 백구가 자꾸 꿈에 나와 뒤척인 탓에 피곤했대요. 그리고 그날따라 장에 다녀오는 버스에서 내릴 때면 늘 마중 나와 있던 백구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좋아하던 1,000원짜리 소시지를 들고 마당에 들어온 할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아침부터 아들한테 뭔가 해준다던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건 백구였답니다. 이미 죽어있던 백구의 배에서는 새끼가 나왔는데요.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개오래 키우면 집에 화가 온다고. 우리 상훈이 몸도 안 좋은데 이거 새끼 벤 놈 먹으면 몸에 좋다고. 자기도 얘가 새끼 벤 줄은 몰랐다고. 할머니가 하도 뭐 잔뜩 먹여서 살쪄서 다 그런 거라고 했답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들은 바로는 새색시는 결국 파혼하고 몇 년 뒤에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고 들었고, 박서방은 대구에서 무탈하게 남매를 키우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집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절에 가서 스님들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면서 비명행사한 두 사람과 백구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그 사건이 독버섯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이 사연 참 마음이 무겁네요. 새끼를 벤 백구를 잡아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끔찍한 일,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